나는 경원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철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경호, 등하교 경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이 우리 개인 경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호 방법입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잠깐 휴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직장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직장이 노출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비노출로 경호를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직장이 노출이 됐을 때는 노출 경호로서 경호원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또 대중교통보다는 경호원 차량이라든지 또는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일반인들께서 이렇게 뭐 직장 앞에서 기다려달라, 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출퇴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좀 해달라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관계없는데요. 이게 어떤 뭐 이렇게 건물에 따라서는 아무나 누구나 출입을 가능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가까이 또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땅한 장소라든지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복도에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등치 있는 경호원이 계속 서 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고 또 112 신고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직장의 관계자와 또는 직장 상사와 이러한 것을 공유해서 어떤 자리를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자리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좀 협의해야 되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이게 노출 경우로 갈 때는 차량이 경호원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렌트카를 쓰게 되면 렌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경호원이 차가 좀 있는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또는 요청을 해서 그 경호원의 차량을 좀 얻어 타고 그 경호원에게 어떤 유류대라든지 차량의 비용을 조금 보태주면 아무래도 렌트를 쓰는 것보다는 보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좀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은 더 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여성들이 남자 경호원을 쓸 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배지도 달고 패치도 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복으로 아무리 이제 일선에서 이제 일단 수행을 할 때 이런 택티컬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기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들이 볼 때도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장이나 세미 정장이나 또는 사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대 측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표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이해관계를 통해서 스토킹에 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여성을 좋아하고 있는 이 스토커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옆에 있는 걸 보고 그냥 남자친구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터지면 저희가 경호원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터지기 전에 저 친구는 경호원이구나 라고 표시를 좀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머리 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양복을 입었을 때 배지를 달거나 또는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반팔에 옆에 허리 흉장을 단다거나 여러 가지 표시를 좀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우리가 행사장에서 하는 무슨 택티컬 옷에 막 패치를 큰 걸 붙이고 일반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노출 경호로 갈 때는 오해하지 않을 행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호원도. 왜냐하면 특히 경호원이 운전할 때 옆자리보다는 경호원 뒷자리를 타게끔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옆자리를 타게 되면 말을 나누는 관계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친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주의하셔야 되고, 보통 이 직장 내에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상사나 직장 내 동료들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GPS 이제 비노출로 바깥에서 대기하거나 주변에 있다가 이제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안내하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게끔 저희가 방어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뭐 보통 어플로 뭐 젠니나 이런 걸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GPS 단말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나 SNS 상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안전하게 계신지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확인하는 문자도 또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직장 내에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오는 것을 또 체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경호원이 먼저 봤을 때는 먼저 제재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경호원이 못 보고 직장 내에 이미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우리 의뢰인을 찾고 있는다든가 이럴 때 의뢰인께서 그런 것을 감지하거나 또는 의뢰인 동료분들이 그런 걸 감지해서 의뢰인이 지금 안 계신다 또는 뭐 의뢰인에게 빨리 알려줘서 경호원을 올라오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도 의뢰인하고 경호원하고 꼭 맞춰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보통 출퇴근 경우도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 대부분 만약에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기할 수 있지만 특히 병원이라든지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 영업 직종이 있죠. 식당이라든지 그런 쪽은 저희가 오히려 대기하기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뭐 신문을 보고 있다거나 대기를 계속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손님들 중에 그런 어떤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상대자가 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찰서에 배치 신고를 하고 관할 파출소 또는 지구대 가장 가까이에 출동할 수 있는 지구대에다가 이러한 내용도 얘기해 놓으면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또 경찰이 협조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반 개인 경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을 써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나머지는 경찰에게 좀 최대한 빨리 요청을 해서 그분을 뭐 제재를 정확하게 막는 어떤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호원들이 들어가면서도 미리 그 지구대라든지 또는 경찰 관계자에게 생활안전기에 미리 그러한 것을 좀 협조를 해놓으면 옆에 주변에 있는 지구대 차량이 순찰을 한 번 더 돌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은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학교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학생들이 뭐 학교 폭력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의 이혼 관계로 어린아이 같은 경우 또는 유치부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를 뺏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 한쪽에서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또 아이가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나는 누구누구에게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나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학교를 직접 어차피 부모니까 이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또 뭐 납치 신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신고도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혼하지 않는 실제 부모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는 부모님하고 이해관계 프로젝트 때문에 그 아이의 신변이 좀 위태로울 경우 그럴 때 저희가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학교장이라든지 그 학교의 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근데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좀 학교 보안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경호원이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위화감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 때문에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물론 공부 시간에, 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핸드폰을 다 반납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하고의 어떤 협의가 되면 핸드폰을 갖고 있게끔 하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경호원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퇴근이나 등하교나 또는 뭐 종교인이 뭐 이렇게 우리가 종교 활동을 가거나 또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 등하교가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죠. 뭐 일주일에 2번밖에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단타로 그때만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또는 어떤 경우는 직장이나 학교를 잠시 쉬고 다른 장소에 가서 어떠한 뭐 숙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뭐 거기서만 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간다, 뭐 이럴 때도 저희가 같이 동반해서 운동도 하고 뭐 굳이 학교나 뭐 직장은 안 가지만 잠깐 뭐 마트도 갈 수 있고 자기가 병원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잠깐 경호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경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개인 경호에서 이 출퇴근 경호 또는 그때 하루하루 또는 몇 시간 단위로 단타 경호, 그런 것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경호 방법과 경호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의뢰인과 경호원과 꼭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어떤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출퇴근 경호와 등하교 경호에서 알아봤는데요. 이 출퇴근이나 등하교 할 때 차량 운전을 대부분 합니다, 이 경호원들이. 그래서 경호원들의 능력도 운전 능력이나 이런 것도 꼭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보통 차량을 의뢰인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호원 차량이 일반 승용차인데 의뢰인은 조금 고급차를 타고 싶다라든지 뭐 또는 원하는 차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들어서 렌트카를 쓰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의뢰인께서는 이 경호원이 우리 경호업체에서 어떤 단가를 매길 때 현재 지금 나갈 수 있는 경호원이 너무 멀리에 있으면 의뢰인이 가까이 있는 경호원이 아무래도 근무도 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런데 너무 멀리 시간이 있어서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린다든지 이러한 것은 이 단가적인 면에서 조금은 우리가 오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경호업체마다 또는 경호원들의 능력, 어떤 경우는 아주 베테랑,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이권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경호원들은 보통 10년 이상 개인 경호라든지 또는 일반 이런 경호들을 많이 해본 분들이 수행 경호의 감각이나 또는 법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따라서 경호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는 노하우라든지 또는 경력에 따라서 단가가 좀 틀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해하시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것보다 누군가 그냥 옆에 동행해주면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든지, 그러면 좀 저렴한 경호업체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경호원을 쓰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서 오히려 상대자에게 좀 거칠게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은 경호원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경호원을 통해서 상대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찰청 허가에 경호업체에다가 경호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선에서는 개인 경호를 그냥 아는 사람 또는 SNS나 또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개인 연결해주는 사이트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일례로 약간 불법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겁을 줄 수 있는 우락부락한 사람을 구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의뢰인들께서는 알으셔야 됩니다. 이 경호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그러니까 자체 고용이죠.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법원에서 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민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국민은 어떻게 보면 의뢰인이 시킨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정확한 합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의뢰인도 합법적인 걸 시켜야 되고 이 경호원도 합법적인 일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예전에는 돈을 받으러 갈 때 사실 자기는 경호가 필요 없는데 옆에 뭔가 등치를 데려가서 겁을 주기를 원하는 의뢰인도 있었고요. 뭐 누군가를 좀 때려달라. 뭐 흥신소 이렇게 신문업센터나 이렇게 의뢰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호를 갔는데 저 사람 좀 쫓아가 봐라. 전부 다 미행해달라. 뭐 이런 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어떠한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거고 어떠한 것은 잘못되면 형사뿐만이 아니라 민사적인 내가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된다는 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서 채무가 많아가지고 힘들면 자기가 도저히 못 갚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파산이나 회생이나 신용회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국가 세금이라든지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손해배상금이 걸려 있는 거는요, 파산을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냥 평생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채권의 관계, 이런 것을 좀 잘 알고 경호도 해주셔야 되고 경호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의뢰하시고 또 의뢰를 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시는데요. 우리 이제 겨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내년에는 더욱더 어렵다라고 하고 기업들도 도산 위기 뭐 여러 가지 또 개인들도 이러한 시대는 서로 분쟁이 많아집니다. 재산 분쟁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 잘못 경호원을 쓰거나 내가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나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문제는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 더 어렵고 내후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경호업체들도 의뢰인을 잘 판단해서 의뢰인이 현재 얘기하는 것이 100% 얘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배치 신고하고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의뢰인이 100% 얘기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경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의뢰인들께서도 우리 경호원이 오버하지 않도록 경호원이 어떻게 경호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상담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이권관계에서 민형사 상의 어떤 뭐 변호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협상을 먼저 해보고 거기서 정말 경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가족과 이런 것이 내가 정말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었을 때 여러 경호업체를 통해서 상담해보고 거기에 맞는 경호원을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실제 경호를 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경호가 끝나고 나서 후환이 없는 삶을 사시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러한 방법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경호원들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